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6.25 한국전쟁 이후 최빈국에서 지금은 애국인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나라로 급성장했습니다. 이처럼 발전한 우리나라가 있기까지는 140여 년의 조선 말기 정치적, 사회적, 교회적인 배경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당시 고통의 세월 속에 믿음의 조상들이 겪었던 애절한 삶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현실을 극복하는 지혜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강대국들이 조선에게 무력으로 통상 개방을 요구하는 등 1882년부터 1910년까지 나약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 행세는 풍전등화와 같이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특히 1894년 전라도에서 일어났던 동학봉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조선 정부는 동학군 진압에 역부족을 느끼자 중국에게 원병을 요청하였고, 청나라는 3,000여 명의 군사를, 청나라와 경쟁 중에 있던 일본도 7,000명의 병력과 군함 7척을 파견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청일전쟁이 발발하였고 결국 일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승전한 일본은 더욱더 자신들의 입지를 공교히 하였고, 김홍집과 박용호가 중심이 되어 친일 내각을 구성하여 급진적인 개혁 정책을 수행하였지만 갑신정변으로 이 내각은 실각하였습니다. 친일 내각을 몰아낸 친러파 이완용과 이범진은 추종자들과 함께 전국을 장악하게 된 배후에는 명성왕후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새로 부임한 일본 공사 미우라는 음모를 꾸며 왕후를 시해하였습니다. 청나라 대신 자리를 차지한 러시아는 일본과의 경쟁을 해야 했고, 조선을 식민화하려는 일본은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조선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1905년 11월 17일 일본은 강제로 대한제국과 보호조약을 체결하여 우리나라의 식민화를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선 말기의 사회적 배경을 잠시 살펴본다면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 경제사회로 전환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업과 산업기술, 통상제도의 발달 등으로 경제는 나아졌지만 사회적으로는 백성들이 크게 동요되고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관리들이 조세를 가혹하게 징수해서 농민들의 불만이 가중되어 이로 인해 동학난이 발발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너무 가중하였고 그것도 다양한 세금을 내도록 강요받았기 때문에 불만은 더욱 쌓여만 갔습니다. 병역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뇌물을 주고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곤 군대 유지를 위해 백성들에게 더욱 많은 의무와 세금을 부담시켰던 것입니다. 견디다 못한 농민들은 도망 다니거나 이로 인해 많은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당시 사회적인 혼란과 세계 정세에 대하여 바르게 대처하지 못했던 우리나라는 망국의 길로 걷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시대를 구별하지 못하는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또는 혼란한 사회에 매몰되지 않고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혼 구원에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